절대 머리 염색,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국인 90%가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10년간 2만 명을 추적한 결과 시중 화학 염색약을 월 1회 이상 사용한 사람들의 두피 손상률이 무려 78%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화학 염색약 냄새 맡으면서 눈이 시리고 두피가 따가우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40년간 독한 염색을 끊지 못했습니다. 염색을 할 때마다 눈이 너무 시려서 눈물, 콧물 다 뺐습니다. 심지어는 두피에 붉고 따가운 느낌까지 올라왔습니다. 잦은 염색에 출산 후 탈모까지 겹치면서 결국 정수리가 휑하니 다 비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 어쩌다 대머리 독수리처럼 된 거냐? 그때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빽빽하고 힘이 넘칩니다. 영상 표지 사진 보시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커피랑 계란으로 염색이 된다고? 의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커피 염색하려다 실패하신 이유, 사실 딱 하나를 몰라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한 끗 차이만 하시면 여러분의 두피와 머릿결은 그야말로 판타스틱하게 변할 겁니다. 판타스틱이라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판타스틱 거 뭐여? 팬티 스타킹 준다는겨? 아이고 어르신 그게 아니고요. 팬티 스타킹 고무줄처럼 머리를 아주 짱짱하게 잡아준다는 뜻이죠. 웃자고 한 말씀이지만 오늘 제 비법대로만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 머릿결도 정말 팬티 스타킹만큼 짱짱해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0년 평생 지켜온 머리 건강 비법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저 김정숙이 이 귀한 비법을 숨기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탈모를 막고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드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 둘째, 두피 자극 없이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염색하는 닥터의 커피팩 황금 비율. 셋째, 염색 후 끈적임과 비린내를 완벽하게 없애는 특급 마무리 비법.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손주들한테 할머니 머리 예뻐졌네 소리 들으실 겁니다. 이 내용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딱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비법이 더 많은 분들의 휑한 정수리를 살릴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서 힘을 실어주세요. 저의 건강 비법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무료 구독을 통해서만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 더 귀한 강의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그렇다면 왜 90%가 이 방법을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피부과 의사의 자존심을 걸고 이 성공한 사람들의 비법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과학에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팀의 최신 연구를 확인했는데요. 연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머리뿌리 속 모낭세포를 살리려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최고의 연료가 바로 커피의 카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독한 염색약으로부터 두피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엔 생강이 순환에 좋다는 생각에 무작정 많이 넣었는데요.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생강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흰머리 없애겠다고 과하게 쓰시면 오히려 두피를 자극해서 붉음이나 따가움 같은 부작용만 생깁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저도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이 머리에 좋다고 해서 매일 서너 잔씩 마시는데 왜 탈모가 계속 심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좋은 커피나 녹차를 많이 마셔도 그 영양분은 온몸으로 흩어집니다. 심지어 두피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정작 모근까지 가는 카페인의 양은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을 보내는데 중간에 수십 개 도시에서 물을 나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도착하는 물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영양분은 간, 심장, 근육 등 온몸에서 나눠 씁니다. 두피까지 도착하는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오히려 포이나 녹차를 과도하게 드시면 카페인의 강력한 이뇨작용 때문에 몸속의 철분이나 칼슘 같은 머리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소변으로 함께 배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철분 부족은 빈혈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 탈모를 막으려다가 건강까지 해치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흰머리와 탈모를 잡으려면 먹는 게 아니라 두피에 직접 발라야겠구나. 자, 먼저 왜 화학 염색약이 이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염색할 때마다 눈이 시리고 콧물 나시죠? 두피가 붉어지고 따가우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팀이 10년간 10,000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화학 염색약 속 PPD라는 성분이 두피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PPD는 파라페닐렌디아민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시중 염색약의 90% 이상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두피를 정원의 잔디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은 그 잔디밭에서 자라는 풀입니다. 화학 염색약은 잔디에 색을 입히는 페인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가 잔디 뿌리까지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서서히 죽습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납니다. 잔디 색깔은 예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잔디밭이 듬성듬성 비기 시작합니다. 바로 탈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 탈모 환자가 지난 5년간 47% 증가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5명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죠. 젊었을 때는 머리숱이 풍성했던 분들이 60대 넘어가면서 정수리가 휑해지시는 경우. 대부분 오랜 화학 염색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화학 염색약의 독성 물질은 두피를 통해 혈관으로 스며듭니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치 집안에 누수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벽지에 얼룩만집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벽 전체가 곰팡어로 뒤덮입니다. 벽을 뜯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약간 따가운 정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염색 끝나면 괜찮아지니까요. 하지만 10년, 20년 누적되면 두피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모낭이 죽습니다. 한 번 죽은 모낭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65세 이모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간 매달 화합 염색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셨어요. 5년 전부터 정수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병원에 가보니 두피세포가 이미 50% 이상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지금이라도 화합 염색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3년 안에 탈모가 훨씬 심해질 겁니다. 가발을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 씨는 그제야 후회하셨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젊었을 때부터 천연 염색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1년간 꾸준히 관리하시고 머리숱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매달 화학 염색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염색할 때마다 두피가 따갑거나 붉어지시나요? 염색 후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자식들 앞에서 갑자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손주들한테 할머니 머리 왜 이래? 하는 소리 들으시면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견디기 힘드시죠? 아이고, 그 집 아줌마 머리 요새 왜 저래?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느라 내 몸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를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서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호상 교수팀이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연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죽어가는 머리뿌리 속 모낭세포를 살리려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뭔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이 작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휴대폰이 꺼지죠.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세포가 힘을 잃습니다. 머리카락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머리카락이 힘을 잃고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다시 충전할까요? 바로 카페인입니다. 독일 예나대학교 피부과학 연구팀의 2018년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이 모낭서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머리카락 성장을 촉진합니다. 쉽고 말해서 카페인이 머리카락 세포의 배터리를 충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카페인은 두피까지 거의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직접 발라야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만난 인도 친구가 힌트를 줬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동갑인데 머리숱이 마치 흑사자 갈기처럼 빽빽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생강은 먹지 말고 로즈마리랑 같이 끓여서 발라야 해. 그래야 머리숱이 늘어.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로즈마리와 생강을 머리 건강에 써왔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창포물에 머리 감던 것처럼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쓰던 천연 재료에 답이 있구나. 자, 이제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숱을 풍성하게 만드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입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오일 한 방울 섞는 것보다 100배는 강력한 정통 방식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받아 적으세요. 잠깐, 지금 바로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탈모가 고민이신 분은 댓글에 탈모라고 적어주시고요. 흰머리가 고민이신 분은 댓글에 흰머리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10초 동안만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댓글창에 탈모라고 적어주신 선생님들 집중하세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첫째, 신선한 로즈마리 10줄기.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 허브 파는 곳이 있죠? 거기서 사시면 됩니다.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둘째, 생강.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딱 희강 탁 한 조각. 집에 있는 생강 쓰시면 됩니다. 셋째, 물 5컵. 종이컵 말고 머그컵 기준입니다. 보통 크기 머그컵으로 5컵이에요. 이 세 가지면 됩니다. 비용은 5,000원도 안 듭니다. 돈 안 들고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냄비에 물 5컵을 붓고 끓입니다. 두 번째, 물이 끓어오르면 바로 약한 불로 줄입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센 불로 팔팔 끓이면 로즈마리 속 휘발성 유효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다 날아갑니다. 귀한 성분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향수 뚜껑을 열어놓으면 향이 다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약한 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로즈마리 10줄기와 생강 한 조각을 넣습니다. 로즈마리는 아끼지 말고 넉넉히 넣으세요. 줄기째 넣으시면 됩니다. 잎만 따서 넣으실 필요 없어요. 단, 생강은 딱 한 조각만 넣으세요. 욕심내서 많이 넣으시면 두피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뚜껑을 덮고 15분간 은근하게 우려냅니다. 15분입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15분이 바로 약을 만드는 핵심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뚜껑 덮은 채로 20분간 식힙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시죠? 얼른 식혀서 냉장고 넣고 싶은데 기다리기 힘드시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큰 대야나 설거지통에 찬물을 가득 받으시고요. 뜨거운 냄비를 통째로 그 안에 담가주세요. 단, 냄비 뚜껑은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찬물 목욕을 시키면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금방 식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꼭 식힌 다음에 병에 담으세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왜 로즈마리일까요? 로즈마리는 단순한 허브가 아닙니다. 로즈마리 속에는 카르노솔과 로즈마리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듭니다. 마치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놔두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게 바로 산화입니다. 우리 몸도 활성산소 때문에 서서히 산화되고 늙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마치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갈변이 늦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레몬 속 비타민C가 산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로즈마리 속 항산화 물질이 두피에 닿으면 모낭 주변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늙어서 약해진 모낭세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죽어가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왜 넣을까요? 한의학적으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기운을 끌어올리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두피에 닿으면 닫혀있던 미세혈관을 활짝 열어줍니다. 로즈마리의 귀한 영양분이 모근까지 쏙쏙 들어가게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땅이 딱딱하면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죠. 땅을 부드럽게 갈아줘야 씨앗이 잘 자랍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열려야 영양분이 잘 흡수됩니다. 로즈마리가 씨앗이라면 생강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땅을 데우고 기름지게 해주는 거름 역할입니다. 로즈마리 혼자보다 생강과 함께 썼을 때 효과가 훨씬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 두피가 너무 예민하거나 붉게 달아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생강이 조금 따가울 수 있습니다. 내 두피가 개복치처럼 예민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생강을 과감하게 빼셔둡니다. 로즈마리만 넣어도 효과는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물이 아주 진한 갈색으로 변했을 때 그때가 진짜 약입니다. 자, 이제 이 귀한 진액을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네 다이소나 마트 가시면 1,000원짜리 플라스틱 분무기 있죠? 거기에 이 귀한 물을 담아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하루에 딱 2번입니다. 머리 모근 쪽을 중심으로 칙칙 뿌려주시고요. 남은 건 머리카락 끝까지 전체적으로 뿌려주세요. 로즈마리가 두피엔 영양을 주고 머리결은 코팅해줘서 빗질이 달라질 겁니다. 뿌린 다음엔 손가락으로 두피를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 주시고요. 피아노 치듯이 가볍게 두드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두피가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신 후 주무세요. 그래야 밤새 유효 성분이 목은 깊숙이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젖어 상태로 주무시면 베개에 다 묻어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보관법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건 천연이라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반찬이랑 똑같습니다. 실온에 두면 바로 상합니다. 곰팡이 핍니다. 만들자마자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장 보관하시고 딱 2주까지만 쓰세요. 2주 지나면 남은 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고 새로 끓이세요. 그게 두피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머리숱 풍성하게 하는 로즈마리 진액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로즈마리 10줄기와 생강 1조각을 약한 불에 15분 끓인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칙칙 뿌리고 톡톡 두드린다. 셋째, 냉장 보관하고 2주 안에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시작해보세요.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댓글창에 흰머리라고 적어주신 선생님들 집중하세요. 염색약 냄새 맡으면서 머리 아파할 일 이제 끝내드리겠습니다. 흰머리라고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들 염색약 고통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댓글에 성공 딱 2글자만 약속하고 시작합시다.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로즈마리 물로 머리숱이 늘었으니
커피로 염색도 쉽게 되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방송에서 본 대로 따라해봤습니다. 커피껍 가루를 물에 개서 머리에 발랐습니다. 유의시간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색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머리 감으니까 커피 물만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답은 두피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를 염색한다는 건 머리카락에 색소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소를 고정시키는 물질이 없으면 색이 붙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벽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칠 없이 바로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벗겨집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만 바르면 색소가 머리카락에 붙지 않습니다. 머리 한번 감으면 색이 줄줄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색소를 고정시키는 밑칠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부엌에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온도를 높여보고, 오일도 바꿔보고, 계란 노른자도 넣어보고, 별의별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닥터의 커피팩입니다. 이 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 맞아요. 두피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입니다. 둘째, 계란 노른자. 영양 공급과 재료를 부드럽게 섞어주는 역할입니다. 셋째, 모발 염색제 5g. 색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 맞아요입니다. 옛날 말로 아주까리 기름입니다. 약국에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왜 피 맞아요일까요? 피 맞아요는 90%가 리시놀손산이라는 특이한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리시놀산이 두피에 닿으면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염색 성분이 두피를 자극할 때 이 오일이 순간적으로 통증을 막아줍니다. 염색약이 닿아도 두피가 하나도 안 따가운 이유입니다. 게다가 피 맞아요는 끈적임이 강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머릿결 관리할 때 썼고 인도 여인들이 수천 년 동안 써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아주까리 기름이라 부르며 머릿결 관리에 귀하게 써왔습니다. 이 끈적임이 두피를 두꺼운 막으로 코팅해서 독한 성분이 침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이 빗방울을 막아주듯 피 맞아요가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다른 기름은 안 되나요?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로 대신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두피를 지키는 효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가벼운 기름들은 피부 보호막이 얇습니다. 마치 얇은 비닐과 같습니다. 반면 피마자유는 끈적임이 강하고 두꺼워서 단단한 고무 패킹처럼 막아줍니다. 게다가 피마자유에만 있는 리시놀산은 천연 진통제 효과가 있어 염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극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다음은 계란 노른자입니다. 피마자유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끈적입니다. 원액 그대로 두피에 바르고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엉겨붙어 다 뽑힙니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와 섞어야 합니다. 계란 노른자 속 레시틴이 이 끈적한 기름을 부드러운 크림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유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치 마요네즈를 만들 때 기름과 식초가 안 섞이는데 노른자를 넣으면 부드럽게 섞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노른자 속의 콜린과 비타민 B7는 지친 모근에 영양을 직접 공급합니다. 염색 과정 중에도 머리카락이 끊어지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영양크림 역할을 합니다. 염색도 하면서 머릿결까지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염색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놀라시는 분도 계시죠? 아니, 닥터 양반, 천연이라더니 결국 염색약 쓰는 거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커피만으로는 색이 금방 빠집니다. 머리 한 번 감으면 물이 줄줄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색소 고정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시중 염색약 한 통을 다 들이붓는 게 아닙니다.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5g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적은 양의 가루가 색깔만 딱 잡아주고 독한 화학 성분이 빠진 그 자리는 커피와 노른자의 영양으로 꽉 채우는 겁니다. 두피 자극은 줄이고 영양은 살리는 닥터의 황금 비율입니다. 모발 염색제 구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구매입니다. 인터넷이 편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염색제 5g이라고 딱 치세요. 저렴한 소포장 제품이 쫙 뜹니다. 2,000원대입니다.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인터넷에 염색제 5g 검색해봐라. 그거 2,000원대니까 딴 거, 비싼 거 말고 그걸로 주문해다오. 두 번째, 동네 약국입니다. 당장 오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약국 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2,000원 안팎입니다. 약국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치용 가루 염색약 있나요? 이 말이 제일 정확합니다. 혹시 없다고 하면 물에 섞어 써는 가루로 된 거요 라고 하시면 다 찾아주실 겁니다. 자, 이제 닥터의 커피팩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단발머리 1회 분량 기준입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재료 첫째, 커피가루, 밥숟가락으로 3스푼. 이것이 주된 염색 성입니다. 재료 둘째, 계란 노른자 3개. 유화작용과 영양 공급 역할입니다. 재료 셋째, 피마자유. 밥숟가락으로 딱 1스푼. 두피 보호막과 천연 진통제 역할입니다. 재료 넷째, 모발 염색제 5g, 분말형 가루 1통. 색깔 고정 역할입니다. 이 4가지면 됩니다. 총 비용 5,000원도 안 됩니다. 만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째, 그릇에 커피가루, 모발 염색제 5g 분말형, 피마자유 1스푼을 넣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을 밥숟가락으로 2-3스푼 넣고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혼합물이 손으로 대봤을 때 미주는 때까지 반드시 기다립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계란을 넣으로 노른자가 익어버립니다. 넷째, 혼합물이 식으면 계란 노른자 3개를 넣습니다. 다섯째, 거품기나 숟가락으로 약 2분간 아주 격렬하게 저어줍니다. 혼합물이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운 크림 질감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핵심인 유화작용입니다. 완성입니다. 너무 쉽죠? 이 팩이 바로 시판 염색약보다 두두 피에 안전하고 색깔이 잘 유지되는 닥터의 커피팩입니다. 지금까지 커피팩 황금 비율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4가지입니다. 첫째, 커피가루 3스푼, 염색제 5g, 피마자유 1스푼을 섞는다. 둘째, 뜨거운 물을 넣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셋째, 노른자 3개를 넣고 2분간 세게 젓는다.
넷째, 마요네즈처럼 부드러워지면 완성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전문의로서 반드시 경고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순한 천연 재료와 안전한 염색제를 사용했더라도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극도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색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본텍을 사용하시기 최소 48시간 전에 패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완성된 팩을 소량만 팔 안쪽이나 귀 뒤에 바르고 1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합니다. 피부에 붉은 반점, 가려움, 따가움 등의 이상이 없을 때만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팩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머리 감기 전 마른 두피에 바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굵은 빗으로 머리를 구역별로 나눠주시고 염색 브러쉬를 이용해 흰머리가 많은 정수리와 앞머리 위주로 아주 두툼하게 발라주세요. 셋째, 팩을 다 바르셨다면 머리 전체에 비닐랩을 씌우고 수건으로 감싸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열을 가해야 커피 색소가 모발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확히 총 1시간을 기다려주세요. 다섯째, 이마나 귀 뒤, 목덜미에 얼룩이가 남지 않도록 팩을 바르기 전에 그 주변 피부에 영양크림이나 바셀린 같은 유분기 있는 제품을 듬뿍 발라주세요. 지금까지 커피팩 사용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가지입니다. 첫째, 마른 두피에 바른다. 둘째, 흰머리 많은 곳 위주로 두툼하게 바른다. 셋째, 비닐랩과 수건으로 감싼다. 넷째, 1시간 기다린다. 다섯째, 이마와 귀 주변은 미리 크림을 바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입니다. 염색 후 머리를 헹구실 때 샴푸를 쓰지 않고도 끈적임과 비린내, 기름기를 완벽하게 없애주는 닥터의 특급 마무리 비법입니다. 이 비법은 바로 약산성 식초물 린스입니다. 만드는 법입니다. 욕실에 있는 대야나 세면대에 미지근한 물을 절반 정도 채웁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사과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딱 1스푼만 넣어 희석해 주세요. 레몬즙으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모발의 산도를 안정시키는 천연 마무리약입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손끝으로 두피 구석구석 살살 문질러가며 여러 번 세척합니다. 커피팩어 충분히 씻어내주세요. 그 다음 눈을 꼭 감고 식초물 희석액을 머리 전체, 두피부터 모발 끝까지 천천히 부어줍니다. 이때 산성 성분이 모발 표면에 만나면 화학적인 중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중화작용으로 노른자와 기름기가 깔끔하게 분해되어 물에 씻겨나갑니다. 동시에 열려있던 모발 크티클이 꽉 닫히면서 커피 색소가 모발 속에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마치 지퍼를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염색하는 동안 열려있던 지퍼가 식초물을 만나면 꽉 닫힙니다. 색소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집니다. 맑은 물로 다시 헹구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비린내는 사라지고 끈적임 없이 깨끗하게 마무리됩니다. 샴푸는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아까 알려드린 로즈마리 진액을 꾸준히 뿌려주시면 머릿결과 두피가 더욱 힘을 얻을 겁니다. 지금까지 특급 마무리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 대야에 미지근한 물과 식초 1스푼을 섞는다. 둘째, 커피팩을 물로 충분히 씻어낸 후 식초물을 머리 전체에 붓는다. 셋째, 맑은 물로 다시 헹구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알려드린 닥터의 커피팩 재료에서 염서잭제 5g만 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시중에서 20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단백질 영양 헤어팩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의 풍부한 영양과 피마자유의 보습 효과만으로도 여러분의 머릿결 관리는 최고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평소에도 머릿결 관리하는 꿀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오늘 알려드린 3가지를 다시 한번 총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로즈마리 진액입니다. 로즈마리 10줄기와 생강 1조각을 약한 불에 15분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두피에 뿌려주세요. 탈모를 막고 머리숱이 풍성해집니다. 둘째, 닥터의 커피팩입니다. 커피가루, 피마자유, 노른자, 염색제 5g을 화르금 비율로 섞어 1시간 발라두세요. 두피 자극 없이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염색됩니다. 셋째, 식초물 린스입니다. 염색 후 식초 1스푼 섞은 물로 마무리하세요. 끈적임과 비린내 없이 색소가 단단히 고정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저는 40년 평생 독한 염색을 끊지 못하고 두피와 모발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비법 덕분에 머리숱이 빽빽해지고 흰머리가 자연스럽게 염색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학 염색의 부작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비법대로만 꾸준히 따라하시면 선생들의 두피는 독성으로부터 해방되고 풍성해진 머리숱 덕분에 더욱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 손주들한테 할머니 머리 예뻐졌네? 소리 들으실 겁니다. 이웃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젊어 보이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당당히 서실 수 있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우리 스스로 관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귀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된 눈 건강을 되돌리는 특급 비법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